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없게 견해 밀떡. 호!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만약의 전쟁사 네. 시간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만약의 가정을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9월달 하면은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념일 같은 거 생각할 때 저는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 게 인천 상륙 작전. 그다음에 서울 수복이 가장 서울 수복. 그게 둘 다 9월달에 있었던 거고 반드시 언급돼야 될 몇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20세기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20세기를 기억할 때 나오는 게 저는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 운명을 순식간에 이제 바꿔놔 버렸던 게. 진짜 백척간도의 위기에 몰렸던 국가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꿔놨던 중요한 순식간에 바꿨죠. 진짜. 그렇죠. 상륙작전이었고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만약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했던 작전인가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자체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상륙할지에 대한 경론이 좀 벌어졌지 그렇죠. 상륙작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네, 그게 실패했다면 네. 이야. 9월 15일 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한국군과 미군, 그다음에 미군 지휘하에 있던 영국군, 뉴질랜드군 이제 부대들이 이제 상륙을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됐는데 초반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있다가 우리나라를 건너와서 전선을 시찰한 직후부터 사실 구상을 했다고 해요. 메가더 장군이 구상했던 것도 있고 미군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작전 계획 중에 하나가 공산군이 쳐들어오면은 보급로를 위해서 남쪽으로 후퇴했다가 상륙 작전을 한다라는 식의 이제 기본적인 뼈대 계획은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상륙하느냐는 이제 사실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당연히 8월 9월 달쯤 돼서 이제 낙동강 전선이 고착되고 이 전력들을 가지고 어디에 상륙할까? 라고 나왔는데 많은 장소들이 나왔었대요. 참모들이 선호했던 데는 군산. 네, 상대적으로 가깝고 안전하죠. 그 다음에 뭐 인천도 살짝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는 남포에 상륙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겁을 먹었었대요. 네, 그리고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동해안 쪽으로도 이제 주문진 쪽으로도 국군 사단 상륙시키겠다라는 계획이 한번 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영화로도 나왔던 장사 상륙 작전 같은 경우는 양동 작전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후보지 중에 아니었고, 근데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인천에 상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나. 조수간만의 차도 하고 인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갯벌이에요. 갯벌은 사람이건 차건 빠지면 못 나와요. 전기차도 몇 번 빠져갖고 이렇게 버려진 적이 있잖아요. 거기 아예 못 나왔죠. 예전에 밀리매니아 분 중에 인천에 정말 토박이 인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한번 인천 상륙작전 역사적인 지역을 돌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재밌었겠다. 있어요. 우리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근데 상당히 재밌었고 뜻깊었는데 그런 인천 상륙작전. 그런데 어떻게 또 문제가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아니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상륙했던 데는 어쨌든 다 모래사장이었어요. 상륙함이 이렇게 앞에 딱 열거나 뒤에 열면 그렇죠. 간혹 절벽도 있었습니다만 모래사장이 많았죠. 근데 인천은 백사장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뻘이죠. 조수간만의 차가 많기 때문에 축대거든요. 그래서 그 LST 상륙함을 대고 뭐 앞으로 열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다리를 다 축대에 걸치고 올라왔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런 기록 사진, 기록 영상들이 많죠. 뭐 발도메 로페즈 중위가 전사기 직전에 찍힌 사진도 보면 사다리 걸치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참모들은 답답했겠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의 얘기는 확실했습니다. 왜냐 인천에 상륙해서 서울을 점령해야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더러 북한과 남쪽을 연결하는 주요 철도와 도로가 다 서울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단할 수 있다. 여기를 차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미 해군 찰스 터너 조이 제독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 극단적인 대립. 뭐 나중에 기밀 문서들이 나온 이후에 뭐 그렇게 막 심하게 다툴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메가더 장군이 고집을 안 부렸으면 인천에 상륙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들이 많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실패했다면이라고 가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북한군의 반격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전력을 다 낙동강 전선에 보냈기 때문에 월미도에 있는 중대급 병력의 포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지를 강조하자면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전까지 역사적 사실이고 이 역사적 사실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로 보는 것이 바로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했다면 그러니까 당시에 북한군이 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처럼 이제 만약에를 연구하거나 이제 대체 역사를 관심 있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당시 월미도에 포병중대가 하나 정도 있었고 해군 포병 중에 또 인천 시내 한 2개 대대 정도가 있었어요. 2개 대대가 있었어요. 그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렇게 로보캅 정도 되진 된다고 한들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상륙작전. 그러니까 상륙작전이 실패했다면 다른 요인, 갑자기 뭐 태풍이 몰아닥친다든가 아니면 조수간만의 차를 계산을 잘못해서 저반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월미도에 초반 상륙했던 전력을 축차적인 전력들이 어찌됐든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이유로 못 왔을 때 어떻게 보면 2개 대대 정도가 기습을 한다면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왔던 소규모의 병력은 좀 제압할 수도 있었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실 인천 상륙작전에 동원됐던 부대가 약 7만 5천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 병력들 상당수가 괴멸되거나 피해를 입진 않고 그대로 아마 돌아왔겠죠. 그 당시 편제만 하더라도 거의 2만에 가까운 병력이고 그리고 미 지상군 7사단이 있고 우리만 해도 17연대에 해병대가 있었죠. 해병대도 갔었죠. 대한민국 해병 1사단도 갔고요. 그러니까 그 병력들이 사실 큰 피해 없이 돌아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메가더 장군이 해임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중함으로 이름 높은 리즈웨이 장군이 총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 상륙작전 같은 모험은 안 할 거예요. 맞아. 리즈웨이 그 장군 그 사령관의 성향상 상륙작전을 하면 애초에 계획된 원산이나 아니면 동해안 지역에 이제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장사 상륙 작전보다 좀 규모가 큰 사단급 부대를 상륙시킨 정도가 되겠죠. 이 상륙 작전은 제가 보기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막 그 인천 상륙 작전 정도의 쇼크를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급로가 완전히 끊긴다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끊는다는 건 아니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남포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이제 평양이랑 가깝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이제 원산에 기뢰 깔듯이 기뢰를 깔아버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한반도의 지형이 대표적으로 동고서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 뭐 원산에 뭐 상륙 작전 성공한다고 해도 진짜 인천 상륙 작전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상륙 작전이 있다 그래도 전세에 크게 역전 이제 상을 주지 못할 텐데 한 9월 달쯤 되면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 전력이 고갈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즈웨이 장군은 아마 소규모 상륙 작전을 병행하면서 북상을 하겠죠. 왜 여기서 이제 말씀 주시는 거는 보급을 끊는 게 단순히 뭐 한두 개 작전 때문으로 끊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입체전이 벌어졌잖아요. 특히 이제 연합 공군력으로 계속해서 폭격을 하기 때문에 보급로가 차단되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북한군 주력이 괴멸될 맞습니다. 상황. 그렇게 돼서 서서히 밀고 올라갈 텐데 그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북한군이 막 그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북한으로 도망가는 정도의 상황은 안 벌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밀고 올라가겠죠. 밀고 올라가면 아마 1950년 겨울쯤 되면은 이제 휴전선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약간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전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랑 지형도 비슷해요. 공자한테는 좀 가혹하고 방어하는 병력한테는 쉬울 수 있는 병력이기 때문에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의 분기점이 생겨날 것 같아요. 미군은 이때쯤 되면 사망자가 아마 1953년 수준 정도로 나올 테고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소련 중공군이 참가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처럼 이렇게 뭐 대규모로 들어오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1951년 정도의 휴전 회담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밀고 올라갔다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돼서 전쟁은 그냥 38선 부근 정도에서부터 그냥 고착화되는데 여기까지는 예상이 뭐 크게 한국전쟁이랑 벗어나지 않는데 이후에 북한 역사를 보니까 한 가지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요? 8월 종파 사건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1956년에 8월 달에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릴 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딱 한 번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했던 사건. 그때 김일성이 뭐 지금은 뭐 김씨 집안에 이렇게 하지만 5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위상이 이렇게 대단했던 인물은 아니었었고요. 무상화가 본격화된 것도 아니었고. 맞습니다. 그때 박헌영을 중심으로 했던 남로당을 숙청하면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어쨌든 전쟁 일으켰다가 아무것도 못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반이 좀 흔들리고 있었죠. 뭐 소련파 그 다음에 연안파, 갑산파 뭐 이런 여러 파벌들이 있었고 이 중에 56년 8월에 종파 사건을 일으켰던 조직들은 이제 소련의 후원을 받았던 소련파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안파 정도가 되겠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아쉽게도 북한이 이제 소련이랑 중국 사이에 거의 위성국 수준이었는데 58년부터 그 중소 국경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이 줄타기 외교에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아쉬운 쪽에 손을 내밀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인천 상륙작전 실패하면 중국군의 대규모 이제 지원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58년까지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중국의 영향력이 없어진 상태면 그 자리는 소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면 8월 종파 사건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은 그 소련파 연안파가 김일성을 정말 추출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도 김일성 부재시에 그렇게 딱 일으켰던 맞습니다. 동유럽 갈 때였고 그다음에 소련이 동유럽의 위성 국가들을 볼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현지 있는 그 토착 공산주의 다른 세력과 손잡고 그 사람 이제 그 지도자를 쫓아내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6년 8월에 김일성이 정말로 추출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북한은 이제 특정 개인의 지도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걸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남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북한의 대남 도발, 그 다음에 핵 개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안정보다는 김씨 집안의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체제가 뭐 사실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얻는 이득이라는 거는 정확히 구분하면 김씨 집안의 세습과 좀 분리될 수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가 없다고 다른 나라가 뭐 쳐들어가서 막 공격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좀 더 극단적으로 대치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인천 상륙작전 실패를 통해서 쭉 이어나오는 그런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 인천 상륙작전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역사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한국 전쟁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게임 같은 거는 이렇게 한 번에 엎어버릴 수가 있는데 전쟁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로 들어간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게임체 한 번처럼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죠. 명량, 한산의 전. 그 다음에 저는 인천 상륙작전도 거기에 들은 뭐 5,000분의 1의 확률 이런 것도 중요할 뿐더러 전쟁을 진짜 한순간에 역전시켜버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결국은 분단이 고착화되긴 했지만 딱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면 안 그래도 보급이 끊길 판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서울을 수복했다는 소식을 낙동강에 있는 북한 국개군이 듣자마자 뭐 사기는 이름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완전히 군대로서의 와해가 된 거죠. 북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사실 인천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100% 동의하고요. 하나 이제 찬준의 뇌피셜로 볼 때 조금 달리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너무도 성공증을 했기 때문에 메가더의 목소리가 너무도 커져서 사실 그 한국 전쟁에서 좀 실패했던 북진에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원산 상륙작전이었죠. 원산 상륙작전. 또 달리 말하면 완전히 두 개군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8군과 10군단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그 라인 전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밀고 해서 올라갔으면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에 이제 전쟁이 끝났을 수도 있죠. 개입은 했겠죠. 개입은 했는데 그 당시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중국군의 약점이 못하는 것도 사실 그때 첩보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메가더 사령관이 너무도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메가더 사령관의 목소리 하나에 다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반대했던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잖아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저도 이제 결말을 맞는 건 똑같은데 결국 인천 상륙작전이 가정할 수는 없지만 실패했다면 오히려 그거를 딛고서 하나씩 밟아 올라가면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빨리 확실한 승리를 1년 안에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가져보네요. 그리고 올해 9월 15일이 72주년 맞이한 해거든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제가 그 카톡으로 저희가 주제 나눌 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그때 제가 소름 막 이랬던 게 뭐냐면 그 부인이 가자고 했던 그 카페가 있거든요. 식물원 같이 생겼던 그 카페 맞은편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저 벽돌들은 뭐야? 막 뭐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인천 상륙작전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카톡 화면이랑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번갈아 봤던 이거 운명이다. 라고 하고 날씨가 선선해지기도 했지만 진짜 소름 돋네요. 네, 그렇죠. 운명은 페이트야. 하면서. 그리고 이제 9월 15일 날 아마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해군이 주관하는 72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천 상륙작전 굉장히 중요하고 해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손원일 제독이 이끄는 이제 대한민국 해군도 참가를 했던 그렇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성 그리고 뭐 해군인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저는 늘 그렇지만 역사는 현재가 과거에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전쟁 때 그 무거운 M1 들고 고지에서 새카맣게 몰려오는 끝이 안 보이는 중공군을 보면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죠. 도망갔을 텐데 거기서 두려움을 누르고 참호에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거기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공원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인천 상륙작전의 중요성과 함께 뭐 전략적인 측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국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순국 선열들 그런 분들의 의의도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 공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15일이 아니라 그날은 이제 기념식이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인천에 사시거나 아니면 뭐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하지만 한번 꼭 들려보셨으면 거기 이제 그 전차들 밀떡들이 좀 좋아할 만한 전차 항공기 LVT-3 같은 실제 당시 썼던 장비들이 전시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전시관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제 당시 썼던 장비들, 무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뭐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뭐 기념 사진도 좀 댓글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만약의 전쟁사 그 중에서 한국 전쟁의 운명을 가르고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됐던 인천 상륙 작전. 그 인천 상륙 작전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고 정 작가님의 그 추론대로 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또 행복한 상상도 하면서 또 인천 상륙작전의 여러 의의도 갖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 70주년 기념도 우리가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또 다른 만약의 전쟁사 시리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